누구 어떤 지역에서 이제 갈반으로 폐농한 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 갈반이 뭐냐면 갈반병. 이 나뭇잎이 떨어지는 병인데 그거는 거의 폐농입니다. 낙엽이 미리 오는 거지. 네, 낙엽이 너무 빨리 져버리는 오는 거지.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화창한 봄날입니다. 바람은 좀 부는데요. 제 뒤에 있는 나무가 혹시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벚꽃이냐고요? 이게 체리입니다. 체리. 체리가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지 벌써 15년 내지 20년 됐거든요. 사실은 이 체리 나무 자체가 아열대 나무예요. 아열대 나무인데도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이렇게 이제 열매를 맺고 재배가 많이 되고 있어요. 또 특히 이제 그러면서 냉해에 강한 품종을 많이 개발해내고 그런 품종들이 이제 농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소득작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900평 정도 되는 체리밭이거든요. 오면서 농장주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작년도에 여기서만 1,600만 원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죠.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지금 꽃이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달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체리가 이제 특히 다른 거보다 복숭아나 사과보다 작업이 그러니까 일손이 좀 덜 간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이제 봄에 자칫하면 저온 피해를 입게 되면 꽃이 아예 열매가 안 달리는 그런 또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벚나무를 보면요, 벚나무 벚꽃이 아무리 좋게 펴도 언젠가는 벚나무 열매가 하나도 안 달리는 애가 있잖아요. 그 애는 그 벚꽃 피었을 때 저온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올해는 이제 꽃 피는 시기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 농장을 경영하는 우리 이태영 군을 모시고 한번 올해 작년과 올해 비교하면서 체리 농사에 대한 지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씨 잘 지냈어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이곳에서 음성에서 체리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값산 체리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이 동네가 네, 체리 농사를 짓는 선배님들이 여기서- 10농가 이상 있습니다. 여기에. 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농장에 음. 귀농을 했을 때 제가 몇 년 뒤에 부모님께 과감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여기는- 반대했을 건데 처음에는. 그렇죠. 어. 여기 있는 사과를 다 없애고 체리를 심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 요반반 일부 심은 거예요 지금. 네네. 여기서 55주를 심었고 지금 나무들이 좀 죽어가지고 보식을 안 해 상태여서 죽은 나무들이 몇 나무가 있어서 지금은 약 한 48주 정도 있다고 생산하는 게 네. 요게 몇 년 됐어요 심은지? 8년 됐습니다. 8년 차. 올해가 이제 성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 네. 근데 8년 차 하면서 따기 시작한 지는 한 4년 됐나요? 따기 시작한 것은 저희는 한 3년 차부터 집에서 땄지. 먹거나 지인들이 와서 따먹을 수 있을 정도는 3년 차부터. 꾸준히 수확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태양 씨가 보는 입장에서는 네네. 어느 애는 또 아주 안 달리는 애가 있잖아요, 그죠? 저온표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죠. 농장마다 다릅니다. 아 맞아, 지대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논을 메운 데는 네. 냉해 피해가 심하죠. 거의 이제 체리 축제가 취소될 정도로 심하지. 냉해 피해가 심하고 저희는 그때 지대가 높으니까. 또 그냥 이렇게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유공 파이프를 묻어야 된대요. 근데 이 밭은 유공 파이프를 묻지 않은 밭입니다. 배수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암거 배수를 해라 이거지. 네네. 네. 그-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체리 관련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왜 왜 꽃이 안 열리냐, 꽃이 안 피냐? 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냐, 음, 그 두 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그렇지, 체리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체리 나온다고 하면은 음. 이제 보러 와요 사람들이. 올해 체리에 많이-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어,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유를. 네. 하나는. 꽃이 안 오는 이유는 이 나무를 나무가 이렇게 체리 나무를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항아리 모양이 되거든요. 그렇지. 이 항아리 맞아. 모양이 되면 햇빛이 안 다 들어가지. 서로가 서로를 가리기 때문에 이 꽃이 안 옵니다. 아 벌려줘야 되네. 네, 이거를 쫙 벌려서 이렇게. 네, 이런 모양을 만들어줘야 그러니까 나무에서 시작하는 가지가 그것도 거의 중요하네. 수평에 가깝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가지 유인을 복숭아처럼. 해줘야 복숭아처럼. 네. 가지 유인을 해줘야 햇빛을 받고 그 꽃을 음. 피우는 작물인데 그걸 안 해주지 않는 게 야, 그걸 해주지 않는 게 중요한 첫째, 거네. 꽃이 피지 않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둘째는 이제 농부의 욕심이죠. 아, 빨리 키워야지, 유박 줘야지 아. 이러면서 수세가 세지면 음. 몸이 이렇게 몸집이 이렇게 여기 약해지지. 보면 이렇게 약해지지. 얇은 나무가 있는 반면에 그러면은- 저렇게 두꺼운 나무가 있습니다. 음. 이 나무들은 작년까지 수확을 못했습니다. 이 두꺼운 나무들은. 올 올해 이제 막 꽃이 열리고 저기 너무 시작한 과비라면 안 된다 그 네, 얘기지. 너무 이렇게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 안 많이 된다. 주면은 체리 농사는 안 된다. 네, 안 된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비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일 저희는- 적정한 게 태영 씨가 볼 때. 저희는 이제 건넌 마을 음. 이장님께서 체리 농사를 지세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비료를 그 두 해에 한 포 정도 줍니다. 복합 비료. 아예 복합이 아니야? 그 가축탭입니다. 가축탭이. 아 네. 유기질 비료. 네. 가축탭이만 씁니다. 아. 다른 탭이는 화학비는 안 쓴다 전혀. 그렇죠. 다른 탭이는 사람이 좋은 거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농사의 기본 개념을 쉽게 그냥 뿌리고 말잖아. 하늘이 90% 하고 사람은 10%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농장주들이 이게 이제 식물하고 교감을 하다 보면은 양이 많아집니다. 그게 화근입니다. 네. 올해 보니까 와서 보니까 꽃이 잘 폈어요. 네네. 금년도에는 어떨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작년에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다. 네네. 작년도에 1,600만 했으니까 올해 한 3,000만 원? 뭐 금액적으로 뭐 어떻게 말씀드릴 건 하여튼 많이 나올 아니지만은 것 같다는 얘기죠. 작년 수확량보다는 더 많아질 많을 것으로 것 같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좋은 말씀 뭐 했는데 지금 이제 꽃이 지고 나면은 네네. 지금 유황합제를 뿌린 것 같아 냄새가. 네네. 뿌렸어요. 언제 뿌렸어요 이거는? 그거는 꽃이 피기 전에. 개화 전 소독이라고 해가지고 개화 개화 전에? 전에 기계 유자를 한 다음에 약 15일 정도 후에 그 아직까지 유황합제를 합니다. 유황합제 냄새가 나는데 네네. 이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중요한 관리가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체리는 어떤 관리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꽃이 올 수 있도록 가지 유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될 수 있도록 수분수를 잘 관리해 주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수분수를 뭘로 써요? 지금 주된 저기 품종은 저기 뭐야 레이니엄입니다. 레이니엄. 몇 가지 섞어서 네. 이제 뿌리는 쓰면. 근데 이 품종 또한 그 저는 동네 선배님들이 이거 심으세요 해가지고 이 5가지 품종으로 나눠서 심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어떤 건지 모르고 나무가 어떤 수분수 관계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해주는 좀 거니까. 네네. 바꿔서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시키면 하면 되는 네네. 거니까. 이 마을에서 이렇게 체리 농장을 개원한다 그러면 약간의 컨설팅을 해주시는 형님이 계셔가지고 네. 그다음에 체리는 네. 적과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노동력이 훨씬 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거에 예, 대해서 그렇습니다. 사과나 이- 복숭아보다는. 6월달에 그 수확하기 때문에 일단 노동력도 좀 적게 들어가고 일찍 수확할 때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이제 그게 이제 체리 농사 짓는 사람들의 숙제입니다. 아, 수확을 네. 막 땅에 딸라니는데. 그래서 저도 대규모로 하지 못하고 뭐 이제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기 국민소득 10,000불에는 블루베리고 30,000불에는 체리다. 그럼 체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 사실 저도 욕심내서 체리를 확 늘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노동력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체리를 6월달에 수확하고 나서 관리는 별로 하는 게 없나요? 아닙니다. 많지. 대부분 이제 수확 관리. 뭐 누구 어떤 지역에서 이제 갈반으로 패농한 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 갈반이 뭐냐면 갈반병. 이 나뭇잎이 떨어지는 병인데 그거는 거의 패농입니다. 낙엽이 미리 오는 거지. 네, 낙엽이 너무 빨리 져버리는 오는 거지. 겁니다. 그것도 병균에 의해서 오는 건데 왜 그게 패농이 되냐면 낙엽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수확을 못합니다. 그럼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반. 계속 세균이나 이런 거 방지해야 되고. 바이러스성 균에 대한 방제를 해줘야 되고 나무들이 햇빛이 계속 들 수 있도록 자연 치유력이 생기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고 밑에 있는 이 풀들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이 수간 하부로부터 올라오는 수분이 막히지 않도록 그 제초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오다 보니까 몇 주가 죽었는데 다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렇게 죽은 데는 그 큰 바이러스. 이유는 바이러스성 그 바이러스. 병균 바이러스의 원인이라고 원인에 보시는 대해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리 농사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뭐? 아니 그 복숭아도 하고 사과도 하고 제가 체리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체리가? 복숭아는 여기가 이제 햇살의 복숭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그 구매 고객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맛은 굉장히 좋으나 그 구매 고객을 찾기가 너무 힘들고 사과는 저는 베스트는 사과라고 봅니다. 사과 역시. 왜냐하면 그래 맞아. 아무나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 75세 이상 그 고령 인구가 은퇴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뛰어들 수가 없는 게 1년 내내 일입니다. 맞아. 예, 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이 시작돼서 겨울엔 쉬겠지. 겨울에 전지합니다. 겨울에 전자. 그러면은 1, 2월 달에는 쉬겠지. 열심히 했으면 1, 2월 달에는 추석 명절 대목이기 때문에 대목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사과는 제가 볼 때는 빼놓을 수가 없지 과수농가에서는. 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가장 비전이 있는 이게 사과다. 게 사과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잘만 관리하면 그래 사과는. 네, 네. 그다음에 체리 농사 전망은 체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묘목의 가격이 막 3만 얼마, 많이 5만 심- 얼마 많이 이럴 심고 정도로 있다. 심고 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블루베리 짱 나지 않을까. 과거에 저는 그런 블루베리나 걱정을 하고 배같이 있습니다. 많이 네네. 너무 많은 네네. 포도같이. 네. 과잉 생산이 돼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도 가격이 급락하기 때문에 그런 걸 주의해야 된다. 네네. 좋은 말씀인데. 체리에 대해서 아주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나무 이 유인 같은 거 이런 거 진짜 다른데 체리 농장 가보니까 원래 나무들이 이렇게 커 있더라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체리가 우리 과수농가의 소득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체리 농사를 연구하고 분석한 이태영 군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체리나무의 가지 유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앞으로 성패를 좌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금 묘목을 너무 많이 심고 있다는 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과수농가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샤인머스켓입니다. 샤인머스켓을 제가 칼럼에서 3년 전부터 경고를 했거든요. 작년도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샤인머스켓 가격이 좋았을 때보다 4분의 1, 5분의 1로 떨어졌거든요. 이 체리도 너무 많은 규모가 재배하다 보면 나중에 또 이제 애국서 들어오는 체리도 있고 결국은 가격 폭락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적정하게 사과와 복숭아, 체리를 적정한 관리를 해가지고 소득의 균형을 맞추시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금년도 체리나무 이 작황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수확량이 많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 체리 농장에서 젊은 청년 농부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